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으로 수도권 집값이 계속 치고 오르는 중인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장이 되었으면 집값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폭등시킨 집값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달러와 금은 또 주가는 보합권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 방향으로 비틀거리고 있어서 당분간 안개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하락장의 무게가 크지만 단기적 하락폭도 크므로 ETF는 관망만 하시고 금, 은, 달러는 보유자금에 한해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도 위험하다. 미중의 어떤 죽음의 경제전쟁, 꼭 해야 할 5가지. 우주의 블랙홀 속에 지구가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미 이제 쭉 퍼진 양상이지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아시아권 또는 유럽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각종 지표도 지금 서서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의 무역전쟁 장기화 끝장승부, 아마 끝장승부 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두 나라가 끝이기 때문에. 이걸 빗댄 말이 있습니다.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어떤 공격에 중국이 만만치 않게 지금 저항하면서 장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레이엄 앨리스 교수의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 즉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을 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두려워서 전쟁을 유발한다.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봤더니 500년간 16번 중에 무려 12번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좀 성향은 다르지만 한일 무역전쟁,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역 도발을 한 것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불안을 느낀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의 야망과 미국의 봉쇄. 중국의 야망, 무역 제조 강국, 지금 이미 세계 1위의 제조 강국이 되었습니다. 24%로 독일을 물리친 지가 한참 오래돼요. 다음은 이제 기술 강국입니다. 2025년까지 이제 국민 총생산도 미국을 제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강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죠. 금융 강국, 군사 강국. 자, 이게 바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고 두려운 거예요. 미국이 여기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그래서 패권국 지위 상실과 기축통화 달러.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런데 미국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글로벌의 화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중국이. 즉 달러가 유한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근본위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세계 공용화폐로 바꿀 수 있다든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면 이런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전쟁의 과정의 결과, 트럼프와 시진핑은요, 국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는 중이에요. 시진핑은 지금 장기 독재 정권,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피해보는 것은요,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만 발발했다 하면 미국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더 피해를 보는 건 가계 소비자들입니다. 이건 미국 국민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글로벌가 모두 다 포함돼요. 그리고 중국 기업과 은행 부실 가속화로 기업 도산, 여기에다가 실업자도 증가합니다. 중국의 금융과 자본시장 개방 성장률, 아마 지금은 6% 정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는데, 완전 개방을 하면 4%로 확 곤두박질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은 파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개방은 파산되기 때문에 중국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한국도 미국처럼 중국의 제조업 외에 금융을 진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진출시키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한국의 금융위기 리스크 다각도로 지금 대비를 해서 주변국의 금융 리스크에 맞서 우리나라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게 현실적입니다. 미국의 포퓰리즘 이 정책과 글로벌 위기, 사실 이 모든 사단은 냉정하게 말하면
트럼프 때문에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불투명한 무역 경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미국 금리 이머징 국가는 신흥 국가를 말해요. 자, 이머징 마켓 그러죠. 동시다발적 신흥 국가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같이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후 이머징 국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어요. 이 금리 인하가 주식에는 상당한 호재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는 미국 내수는 좋아지고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이 늘어나는데 미국 트럼프의 보호정책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미국 트럼프의 보호정책 이걸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히는 겁니다. 미국의 후광을 못 보는 거예요. 원래는 후광을 봐야하는데 자기들만 득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한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미국 금리 인하는 세계 돈이 미국으로 쏠려서 달러 강세 당연히 유발하겠죠. 그리고 수출을 해야 하는 이머징 국가들, 신흥 국가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신흥 국가들이 이렇게 어렵냐?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까닭은 바로 핵심이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금리 인하 장점은요.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대출받고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데 미중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환율 전쟁 때문에 투자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금리 인하되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돼 가지고 좋아질 환경이 더 악화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보호정책, 미중 무역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금리 인하, 그럼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요. 성장 발생해야 하잖아요. 성장도 발생하지 못합니다. 고용 증가, 원래 이 순서로 잘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이러한 고리가 환율 문제와 아까 불확실성 이런 걸로 물거품이 된 상황이에요. 이건 특정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신흥국가뿐만 아니고 선진국도 해당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미국 경제만 독야청정 진행 중인데 현재는 그래요. 경제 환경 좋은데 재정 적자가 급등해.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왜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도 위험하다. 미중 죽음의 경제전쟁 꼭 해야 할 5가지. 왜 제목이 미국도 위험하다고 했냐면 지금 미국이 독야청청 아주 상당히 좋잖아요. 지표가. 그런데 재정 적자가 급등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흑자가 나야죠. 그리고 해외와 거래할수록 적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세를 때리는데도. 뭐 이건 흑자를 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는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미국이. 미국 정부가 세금 줄여주니까 미국 국민들은 저축도 줄이고 부채가 들어서 일시적인 과소비로 결국 경기 부양하는 꼴밖에 안 됐어요. 우선 당장 소비가 증가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빚더미 침체로 위기가 발생하겠죠. 미국발 서프라이 무기질은 갑자기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짝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6번째, 트럼프 정부의 지금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코앞의 대선 승리만 목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당근도 주지만 나중에 독약이 되어 부메랑으로 아마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글로벌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에게도 지금 당장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경제의 두 축은 금리와 성장입니다. 우리가 두 축을 했을 때 금리의 하나는 성장. 국제경제가 금리 인하가 되었어도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으로 지금 성장이 낮아져서 주가는 계속 붕괴하고 있는, 특히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 붕괴는 심각합니다. 기업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지금. 그리고 설비 조건도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 보류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생산 잠재력은 더 악화되고 금리 인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리 인하는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금리가 바닥에 이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할 일밖에 남지 않아요. 금리도 낮은데 이제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기관은 낮은 금리로 단기간에 돈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말 들어보시죠. 왜 경제위기를 금융위기라고 하냐면 보통 은행권이 부실이 생기니까 그래요. 왜 생기느냐? 자, 여기 보세요. 원래 낮은 금리로 뭐 개인이라든가 어느 곳에서 돈을 받아요. 예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차익을 먹는 게 은행이에요. 이익을 취하는데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요. 오히려
손실을 봐요, 은행이. 은행이 손실을 보면 부실이 생겨요. 그리고 대출 안 해주려고 하겠죠. 오히려 빌려줄수록 손해니까. 자, 이게 역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돈맥형화, 일반인들이 돈이 씨가 말려버려요. 이걸 돈맥형화. 금리 커브가 3개월, 1년,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하나에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걸 굳이 한다면 뭐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짜리라면 이건 1년이고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3개월짜리보다는 1, 2년, 3년이 아주 상당히 높죠.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은 좀 비슷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꼭 수치화시킨다면 금리가 여기니까 한참 낮고 1년은 높고 2년, 3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커브가 바뀌는 거예요. 이를 조절할 은행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는 이 예대 마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대 상황이 되면 역마진이 발생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은행이 당연히 돈을 빌려주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파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아서 손해보고 팔아요, 은행이. 그래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돈 가뭄에 시달리고 결국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설명하자면요. 미국 1일 금리가 2%인데 10년 금리가 1.5%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금리 2%인데 10년 금리가 1.5. 더 낮아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FRB 의장이 있죠.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겠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겠다가 모순돼 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를 계속 하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부가 금융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게 역전된 상황에서 자꾸 금리를 인하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시에 개인이 해야 할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거품이 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들.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실거주로 투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늦었어요. 상승해도 위험합니다. 굳이 따지면 자, 계절상 늦가을이나 어떤 초겨울 이미 인생에서 황혼기가 지났어요. 자, 모든 건 사이클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등락을 하는데 이미 인생의 황혼 무렵 늦가을이나 초겨울인데 지금 부동산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이제 엄동설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조금 먹고 잃으면 폭락하는. 두 번째, 달러, 금과 은 투자는 부분적으로 투자해도 좋습니다. 계절적으로 따지면 이제 한 초가을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안전합니다.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늦봄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은은 또 사이클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다. 셋째, 경기는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상승 후에 하락이 온다는 거. 그냥 계속 오르지만도 않고 계속 내려가지만도 않고 결국은 오르면 내려가고 폭등하면 폭락하고 이게 경제나 부동산이나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심해라. 넷째, 지금은 조심할 시기고 투자를 위해서 현금이나 안전자산, 아까 달러, 금, 은으로 최대한 확보해라. 다섯째, 기회가 오면 그때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 투자하겠습니까? 그때 투자해라. 이 5가지 철칙. 우리나라 위험징조도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도 악화되고 있죠. 두 번째, 원화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국가별 통화가 약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주가와 채권을 계속 팔아제끼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지금 금리도 계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낮춘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위험 상황 4가지. G2 중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지금 보였어요. 이미 꺾였어요. 중국은 버블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고 EU는 성장률 바닥이 뚫고 이제 지하실로 오히려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독일이라든가 각종 나라들. 일본도 아베노믹스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각종 불안한 지표들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관세 전쟁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25를 30%로 올리겠다. 25%를 30% 올리겠다고 해서 뭐 섬에 340억, 160억, 200억 이렇게 미국이 으름장을 놓은 상태예요. 자, 3천억 규모도 10에서 15%를 올리겠다. 중국도 뒤지지 않습니다. 자, 관세 25. 그리고 5에서 25, 5에서 25 이렇게
계속 미국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겠다라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조금도 양보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강대 강의 대결인데 이제 패권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거든요. 결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화해하는 척 하다가 싸우다, 화해하는 척 하다가 싸우다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지켜봐야겠어요. 미국, 중국 상대방 평균 세율 보세요. 여기 8, 20, 20. 어떻습니까? 무역전쟁 이전하고 비교한다면 21, 이제 30까지 올린다고만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알겠죠? 거의 7배까지 치고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교역, 가중치, 감안한 미 달러 가치. 자, 지금 신흥국, 아까 이머징 국가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신흥국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연기금이 온몸으로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조금 이제 둔화된 상황인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고요. 자, 그런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지금 98 우리나라 금융위기 그리고 버블닷컴 이때예요. 여기 보시면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이 파란 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고요. 자, 신흥국가들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이지 냉정하게 신흥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주 심각하죠. 지금 금융위기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고 그 고리를 이어봤더니 지금 딱 금융위기 수준하고 너무 일치합니다. 이게 제일 지금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이건 장단기 금리 2년하고 10년 역전, 3개월짜리하고 30년짜리도 역전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미국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했지만 지금 이게 올렸고 자, 고점하고 저점을 이어볼게요. 이렇게 꼭 저점 찍고 고점 올라갈 때마다 사단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떨어졌다가 계속 하다가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좀 떨어뜨리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2%대 가지고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독일, 영국,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웬만한 나라들 다 역전됐다는 것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그래프도 있어요. 글로벌 위기 아직은 안전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 데드 스프레이드라고 있어요. 데드 스프레이드는 1이 넘고 빨간불이 켜지면 위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이 어디냐 여기에요. 1.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1 넘었을 때는 다 위험했습니다. 여기 지금 닷컴 버블 1999에서 2000년이니까 상당히 지금 그래프가 높죠. 그리고 한동안 잔잔하다가 여기 그래프 상당히 높죠. 엄청 높죠.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2019년, 2020년. 너무 낮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빨간불이 켜지고 1이 넘으면 위험한데 이게 1이에요. 근데 1999년 9월 1이 넘었고 닷컴 버블이 발생했고 2007년도 8월 1일 넘고 빨간불이 발생해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자금 이상 신용경색이 발생됐죠 이때. 근데 지금은 0.17을 여러분들 1이 아니라 0.17이 바닥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다. 이자 부담도 없고 신뢰감이 있다. 그래서 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미국이 특히 이제 관련돼서 무슨 소리냐, 미국은 아직 안전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통계 지표가 한 50가지 100가지가 되거든요. 이걸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믿는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은 아까 10년 2년 국채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번엔 미국 금융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높으면 안 좋아요. 여기 자, 빨간색이죠. 여기도 빨간 불꽃이 피었죠.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버블닷컴 2000년 전후로, 여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지금 어때요? 상당히 낮네요. 파랗고. 자, 1이 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금융위기 위험. 1999년 이후 2007년 또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징조가 안 나타나네요. 미국의 지금 경제 환경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미국 리딩 지수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험한 거예요.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 어떻습니까? 이 0 밑으로 쭉 내려왔죠. 0 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요. 자,
전성기 때에 비한다면 많이 꺾였죠. 자, 여기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0인데 0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미국 리딩 지수는 한국의 경제 선행 지수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향후 6개월 뒤에 어떤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0.7 미만으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꼭 1이 아니래도 0.7이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근데 지금 0.7 여기는 한참 위험했죠. 실제로 사단이 났고. 근데 지금은 밑으로 향해는 가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 호황 마무리 짓고 점점 하락하지만 아직은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쭉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글로벌 위기가 뭐 올해 꼭 터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당장은 아니래도 2020, 21년 그쪽으로 갈수록 위험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지막으로 자, 정부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고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수출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 수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요. 세 번째,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된 보호무역주의 이 전략에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서 치밀한 정말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당분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은 공격적 경영 전략보다는 수성에 주력하면서 틈새 시장에 대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투자도 함부로 못합니다. 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는 또 환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망하게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업만 그렇잖아요. 기업 지금 요즘 투자 안 하잖아요. 개인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달러나 금은 예외잖아요. 오히려 망할수록 더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이해 가셨죠? 부동산이 두세 배 오른 데다가 글로벌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정부가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어서 당분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강세를 띠겠지만 추격 매수는 그래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좀 중간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블랙홀에 지금 지구가 빨려 들어가고 있죠. 시진핑과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곤두박질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